안녕하세요. 정경석 총재 이야기 시간입니다. 남북 청소년 종합연맹이 주최하고 정부기관 및 각 시도 교육청이 후원하고 있는 제21회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대회 참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앞전 시간에 기본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나름대로 좀 더 상세한 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 계획서를 이렇게 지참을 하고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 계획서를 지참하지 않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연맹 홈페이지가요, www.snkycf.or.kr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본 계획이 이렇게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 공지 내용을 이렇게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무래도 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더 쉽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앞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이제 먼저 대회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일정은요, 물론 작품 접수, 오늘부터 작품 접수는 2022년 6월 14일부터 이제 접수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선 시상은 8월 19일 한 이렇게 주관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 참가자 추천은 오늘부터 이렇게 계속 추천하시면 되고 8월 19일까지 이렇게 추천을 하면 되겠습니다. 19일 여기 6시까지 하면 되겠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 도서 섬지방 및 해외는 당일 우편물이나 이렇게 소포에 그 소인이 찍히면 그걸로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태풍을 만나 못 다닐 수도 있고 또 항공편이 결항돼서 못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마감날 소인이 찍힌 걸로 해서 일단 참가를 한 걸로 저희가 인정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을 하고요. 본선 심사는 8월 20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상자 발표는 9월 23일로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심사 과정에 따라서 약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며칠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반드시 또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이제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개별 통보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이름만 공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선에 입상한 그 입상자들에 대한 이제 상장 발급을 해서 입상자 시상을 11월 말에서 11월 중순 정도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평가회를 갖고 저희가 이제 그 대회를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발간을 하려고 할 예정인데, 입상장 모음집을 지금 교재로 발간을 과거에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2, 3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후에 하게 되면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은요, 저희 이제 연맹 관계자는 가급적 좀 지양을 하고 뭐 한두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 비율을 반드시 한 60~70%는 이제 외부 인사로 이렇게 하고 있고, 한 70%는 그래서 주관기관별 예선대회는 주관기관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이제 학교면 학교 뭐 교사님들이 뭐 심사위원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관은 또 기관에서 선정한 사람, 그 다음에 뭐 단체는 단체에서 선정한 분들이 예선대회를 주관하면서 이렇게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시상을 하면 되고요.
우리 이제 본선대회는 각계 이제 인사로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청소년이라든가 또 통일 여러 가지 뭐 법률 관계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분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물론 매년 심사위원들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어쨌거나 좀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 기준은 100점에 만점이에요. 이제 편집 분야는 통일 안보에 대한 관심 및 이해 30점, 그 다음에 문장력 표현 및 구성 25점, 학교 생활 및 가치관 25점, 장래 희망 및 취미 생활 및 특기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통일에 대한 이해 35점, 상상력 및 창의력 35점, 작품 구성도 등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편지도 몇 편 좀 낭독도 해드려보고 그렇다고 꼭 그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최상위권, 상위권 입상자는 저희가 과거 입상자들하고 전부 다 대조를 해봅니다. 내용도 대조를 해보고 또 특히 그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조를 해서 어떤 중복성 있거나 뭐 여러 가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베껴서는 안 됩니다. 창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게 썼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작품이 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런 것도 다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 참고로만 저희가 공개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일체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참고하는데 또 그렇게 비슷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골라내는데도 발견하는데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좀 몇 점만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작품이 꼭 최우수작은 아니어도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걸 알려드린다는 거죠. 또 이렇게 그린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상위작이라고 해서 뭐 최고 대상을 받았다, 뭐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작품을 공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작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느 학교 소속이라든가 어느 학교 성명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안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품에 대한 그 권한은 저희한테 귀속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알아서 판단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으로는요, 아동 청소년 통일 교육 이렇게 됐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통일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예선대회 주관 기관은 대회 전 통일 미래 비전과 청소년 역할 등 통일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학교나 기관 자체 사정에 따라서 실시하면 되는 거고요. 또 다만 또 통일 교육이 혹시 필요한 학교는 저희 연맹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강사 또는 비대면 교육으로 이렇게 요청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방법도 이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는 금년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예상 기간 중 통일 교육을 생략 또는 유튜브로 비대면 교육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면 뭐 굳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전 형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는데, 학교나 기관 단체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통일 교육도 사람 모아서 하라고는 절대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런 교육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유튜브나 다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대신 또 이렇게 봐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로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한 10일 사이에는 저희가 거의 다 이렇게 지금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그동안 사업이 뭐 축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했었는데, 이제 하나씩 저희가 이제 다시 시행을 해야 돼서 상당히 바쁩니다, 저희가. 좀 양해하시고, 제가 1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지, 반드시 10일 이내에 다 공개되는 건 아니니까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고,
통일 교육이 만약 필요하신 그런 기관이나 학교가 있다면 비대면 포함해서요. 홈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www.snkycf.or.kr 참여마당에 들어가시면 교육사업 코너 이렇게 게시문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거기에서 바로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신청을 하시고 또 전화 한번 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번대 참가자 특전으로는 번선 참가자 등록에 있어서 번선 참가자는 아동 청소년 회원으로 저희가 등록이 됩니다. 저희 단체는 청소년 지도자 회원과 청소년 회원 이렇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선 참가자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회원으로 등록되고 24세가 지나면 저희가 이제 평생 회원으로 편입이 되며 또 중앙연맹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 통일 동아리 활동 등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저희 각종 사업에 참여할 때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드립니다. 제가 제 매태 뭐 청소년 통일 백일장 전국대회라든가 아니면 종합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참여했다는 그 증거 확신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선 입상자 관리. 번선 입상자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정보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또 중앙연맹 기념 행사나 또는 정부 포상 대상자로 또 공적이 있으면 또 정부 포상 대상자로 이렇게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향후에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각종 행사 활동 시 아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여하고 또 수료증 발급 또는 봉사활동 인정 확인서 등도 이렇게 발급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만 인정서가 발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즘에는 또 봉사활동도 다 국가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다 하고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자기가 보관용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저희가 반드시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만 발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서는 번대회는 편지 분야 및 그림 분야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편지 작성 시에 순수한 편지만 작성해야 하고 편지 작성을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그림을 삽입을 했는데 그림을 전체 그려놓고 거기다 그 위에다 편지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작성만 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영어 사용은 가능하다. 북녘 또는 북쪽 친구 이러면 좀 친근감이 되겠죠.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쓰는 편지 쓰기니까 그렇죠. 친구 이렇게 하고 그림 부분은 상호 일감이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의 삽입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서로 정치적인 분야가 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청소년 분야는 정치적이거나 그 다음에 성별에 관계있고 종교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제한이 그래서 괜히 정치적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삼가해야 되는 게 삼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상호 일감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의 삽입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는 편지 쓰기 및 그림 그리기 분야에 동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두 개 분야에 동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추천기간 또는 단체는 추천서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편지 쓰기 추천서가 다르고 그림 그리 추천서가 다르요. 이 A라는 학생이 편지도 진짜 소질이 있고 그림도 소질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1인 한 개 분야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거의 없죠. 그런 경우가 한 번인가 두 번 있었는데 하여튼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분야만 참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추천서를 각각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대회 관련 계획서는 우리 연맹 홈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snkycf.or.kr 새 소식 코너나 100일장 코너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번선 진행 사항 등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저희가 공지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또 공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예선대 주관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대회 요강을 준수하여 본선대 서류 심사 또는 예비 심사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해달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서류 또는 기재사항 확인 제출 이렇게 됐어요. 그런 게 너무 누락이 많아요. 참고사항에다 이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소홀히 했다가 다 탈락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좀 각별히 금년도부터는 좀 유의해서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금년에 21회째 저희가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동안에 약간의 이제 그 대회 명칭이 약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1회 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회 명칭으로는요, 2002년도 첫 해 제 1회 때는 남북 소녀 교류 편지 쓰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정의 편지 쓰기만 했습니다. 한 개 분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러니까 제2회부터 제6회까지는 남북 청소년 교류 편지 쓰기 전국대회 이렇게 명칭이 됐었고, 그 다음에 분야도 우정의 편지 쓰기 분야만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제7회 때는요, 남북 청소년 교류 편지 쓰기 전국대회라고 했고, 대명은 그랬고, 참여 분야는 이제 이때부터 제8회부터 우정의 편지 쓰기, 통일영원 그림 그리기 이렇게 두 개 분야를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요, 이 편지에 그림들을 너무 잘 그렸어요. 저희가 편지를 심사하면서 너무 진짜 편지에 그림을 그리는 그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누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해서 이제 8회 때부터는 그렇게 그림 그리기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작품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2009년 제 8회 때는 한민족 통일염원 청소년 100일장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 쓰기 그림 그리기로 이제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0년도부터 2011년 2년간은 제 9회 이제 제 10회죠. 통일염원 청소년 100일장 전국대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이 약간 변한 거는 그때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했고요. 이제 그 뒤로부터 2012년도부터 이제 올해 21회까지 2022년 올해까지 제 11회부터 제 21회까지는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대회로 계속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이상을 지금 이렇게 우정의 편지 쓰기와 통일용 그림 그리기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그 대회가 좀 약간 명칭이 변경이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2016년 12월 달에 저희 남북 청소년 중앙연맹이 법인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요, 남북 청소년 교류 연맹이라고 이렇게 법인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2016년 12월 달에 법인 명칭이 변경이 돼서 현재 법원에 등기가 됐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뭐 이렇게 저기도 다 설명이 되어 있죠. 본연명은 2010년 12월 14일 남북 청소년 교류연맹에서 남북 청소년 중앙연맹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음. 물론 통일부 장관의 변경 허가 및 법원의 법인 명칭 변경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서는요, 수상 실적 확인서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대회 종료 후에 제출해야 될, 어디다 제출하는지 제출해야 될 기간 양식을 첨부를 해가지고 이메일 snkycf 기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cf 골뱅이 다음 점 넷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이름만 달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신청 시 입상 내용, 인적사항, 연락처를 기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 예를 들어서 제 16회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대회에서 검상 수상, 홍길동, 인적사항 몇 년 몇 월 며칠생, 그 다음에 주소 어디, 그 다음에 연락처는 휴대폰 어디 이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그 필요한 거를 이렇게 발급해서 드립니다. 물론 그 업무량에 따라서 즉시 발급될 수도 있고 약간 시간이 며칠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서 이렇게 그 수상실적 확인서가 필요한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이렇게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천서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그러니까 참가자 등이나 기관 단체에서 별도 요청이 없는 한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입상자 확정 시 행사 안내, 수상자가 시상식에 참석 시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장 신청 등 자체 보관 및, 그러니까 시상식을 이제 개최할 때 얘기입니다. 개최할 때는 저희가 안전을 위한 그런 또 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장 신청 등, 또 상장 신청할 때도 인적사항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자체 보관 및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용 기간은 그냥 1년간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하고 폐기합니다. 폐기하고, 입상자에 한해서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인적사항은 기록하고요. 관련 서류는 모든 이용은 1년만 하고, 상장 신청 일어날 때는 1년만 하고,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하고 이제 폐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타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선대 주관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의 주의를 요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 관련 기관, 학교, 단체에서는 더 잘 아시겠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이렇게 준수해서, 만약 또 올가을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또 정부 방침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여기서 이제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침대로 반드시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을, 왜냐하면 청소년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을 제일 중요시 해야 됩니다. 저희도 연맹에서 지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을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아까 말씀드렸죠. snkycf@다음점넷으로 문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 상담은 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화로 설명을, 똑같은 얘기를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간혹 이렇게 한두 통화 와가지고, 몇 통화 와가지고 설명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대회 내용 공지다 돼 있는 것들도 그냥 그 내용에 따라서 엄청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문의 전화가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일체 전화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전화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메일로 하라고, 그렇게 그 이상 답은 저희가 못 드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전화는 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메일로 반드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대회 계획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제가 좀 내년에는 더욱더 또 상세하게 알기 쉽게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병행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통일교육주간이라는 기념식이 있습니다. 물론 제 1회 때 저도 이제 단상에서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만은, 통일부가 주최를 하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통일교육주간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기념식과 병행해서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는 상당한 그 예선대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진행 과정에서 그런 내년 또 계획이 확정이 되면 물론 홈페이지도 공지를 하고 저희가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방송과 홈페이지를 잘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홈페이지와 유튜브 방송과 이렇게 이메일을 잘 활용하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답 받으시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메일로 또 질문을 주셔도 금방 또 답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문의사항이 또 갑작스럽게 폭주하거나 많을 때는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걸 일일이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미리서 충분한 시간과 기일 여유를 두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획서는 이렇게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번선 참가자 추천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번선 참가자 추천.
요거는 이제 예선 중앙기관에서 우리 본선 대회에 추천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대회명은 다 기재되어 있죠. 제21회 청소년 통일교육장 전국대. 전체 총 인원수. 그러니까 뭐 학교는 뭐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몇 명인지, 뭐 중학교는 뭐 1학년부터 3학년 몇 명인지, 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 몇 명인지, 하여튼 총 학생 수 있지 않습니까? 뭐 670 몇 명이다, 1230명이다, 이렇게 그 총학생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청소년 기관이나 뭐 이런 단체, 뭐 또 관련 이런 데 있잖아요. 뭐 통일 뭐 이런 관련되는 그 숫자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관련된 숫자를 쓰시고. 그래서 이제 예선 참가 현황에서 예선 참가 현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편지 쓰기는 편지 분야에다 체크를 하고요. 그림 그리기는 그림 분야에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림 분야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대상 인원을 저희가 또 이제 확인을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몇 명이 인원인데 몇 명이 참가를 해서 몇 명이 입상을, 몇 명이 또 추천했는지, 또 나름대로 비슷비슷할 땐 또 이런 내용까지도 봅니다. 얼마나 또 대회를 건실하게 잘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론 뭐 50명 정원에 50명이 예선에 참가해서 뭐 10명이 입상을 해서 시상으로 10명 추천, 그러면 건실하게 한 거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전체 인원 대비 이런 것도 하고, 뭐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죠. 거기서 이렇게 뽑힌 선정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쟁이 된 거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선 참가자 수,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총 인원수가 뭐 1000명인데 예선 참가자 수가 1000명일 수 있고 200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명을 칩시다. 200명이고 200명인데 뭐 입상자가 뭐 20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상자는 20명을 했지만 시상을 또 20명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입상자 20명 했으니까 예선은 20명을 다 하고, 다만 우리 본선에 15명을 추천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2명만 할 수도 있고. 근데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20명 이상 안 되겠죠. 그죠? 그 이하로 추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양식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돼요. 순번 1. 아까 이제 예선 기관에서 뭐 최우수상, 우수상, 뭐 장려상, 그런 순서대로 1, 순번 1. 학교문, 학년반, 성명, 생년을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연락처. 그렇지만 작품 뒤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상세하게. 작품 뒤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또 거기 서류상 심사에 탈락 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부 인적 사항은 편지 또는 그림 뒷면에는 소속 및 직위, 성명, 출생연도만 기재 바람, 상생적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 추천서에 첨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세한 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상 시 상장 발급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작품 뒤에는 상세한 인적 사항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붙이면은 편지, 그림, 맴매, 그래서 세부 인적 사항 등을 붙인 거를 이렇게 하고요. 관련 상장 사본 및 대회 사진 자료 이렇게 첨부를,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상장 사본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선 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 예선 대회에서 상장을 수여를 못하는 그런 기관의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서를 같이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는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지를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인정 여부를 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공지가 되고, 그다음에 예선대 사진 자료도 뭐 굳이 없으면 안 보내는데 사진 자료를 보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우수 지도교사든가 종합 그런 거 우수 지도기관을 시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22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본선 접수 마감 전날 기록해야 되겠죠. 뭐 그날 해서 그날 도착을 해도 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접수 마감 일 후에 날짜가 기재되면 절대 안 되겠죠. 예. 그건 뭐 기본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명. 이건 상장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 명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전 무슨 초등학교 이렇게 돼서 반드시 대전 쳐야 됩니다. 아니면 대전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면 대전 슬러시하고
이렇게 무슨 초등학교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아, 지역이 대전인 거고, 공식적으로 무슨 초등학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을 쓰고, 그다음 우편번호하고 기관 소재지를 쓰시고, 그다음 기관 전화 이렇게 쓰시고, 담당자 성명 쓰고, 휴대폰 쓰고요. 기관 팩스, 기관 이메일, 기관 대표자, 뭐 홍길동 직인 이렇게 찍어서 작품과 함께 이렇게 저희 대회 아까 설명드린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린 그 주소지로 이렇게 등기 우편으로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물론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올 수가 있겠지만 분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우편이나 소포로 이렇게 보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품이니까 좀 소중하지 않습니까? 분실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분실된 사례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등기로 왔고요. 뭐 간혹 이 대회를 잘 이해를 못해서 막 다이렉트로 막 본선에 이렇게 막 작품도 보낸 사례가 있고요. 뭐 편지도 보낸 사례인데 그거는 저희가 그 내용 자체를 보지도 않고 바로 접수와 동시에 이렇게 탈락되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받지 않고 반드시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꼭 강조를 드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선대 상장 문항입니다. 예선대 상장은요, 최우수상, 그 다음에 최우수상이나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요. 예를 들어 최우수상이라고 칩시다. 최우수상이면 밑에 이제 편지 쓰기나 뭐 그림 그리기에서 최우수인지, 편지 쓰기에서 최우수인지 이걸 기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수상이 그림 그리기면 우수상하고 그 밑에 그림 그리기 분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대학교 몇 학년 아니면 어디 그 소속 학교, 뭐 학교가 아니면 뭐 청소년이 소속돼 있는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뭐 대학생이면 어느 대학교 몇 학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무슨 학과 이렇게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으로 행정적으로 다시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굳이 해드리는 것도 이렇게 좀 인적사항을 보완해드리는 것도 몇 편 정도나 이렇게 좀 진짜 내용을 처음 참가한 학생인데 그런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이게 이제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해드릴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그 기관이 학교에서 접수를 보내놓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 실수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일단 보완을 하라고 일단 이미 이제 심사가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제 보완을 하라고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긴 합니다. 그런 보완 요청은 매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것도 판단을 해보고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저희 100일장 대회는 진짜 공정성과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권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된 거를 우선 중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이게 기본 원칙이고 그분들이 최상위권을 갖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입선이라든가 이런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몇 명씩 그 할당돼서 나가는 입선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뭐 전북, 뭐 제주 이렇게 다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그 시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상을 오늘 배분하는지 제가 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위 사람은 사단법인 남북 청소년 종합연맹이 주최하고 민주평화통 주관만 이제 각급 학교나 뭐 예를 들어서 기관 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최는 반드시 저희 중앙연맹이 주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사람 사단법인 남북 청소년 종합연맹이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통일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KBS 한국방송이 후원한 제21회 청소년 통일백장 전국대회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몇 월 며칠 어디 낙구장 홍길동 이렇게 이런 문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구를 임의대로 작성을 또 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데요. 또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그런 사유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왜 그렇게 했는지는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최고 지도 기관에 이게 그런 게 잘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등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상위권이 없었을 때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순서에 밀려서. 그렇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인원이 우수교사 2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수많은 인원이 참여해가지고 그럴 때는 약간 지도교에서도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어, 우수 지도기관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청소년도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변경 대상을 반드시 또 공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이제 또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이 줄어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이 줄어드는 사례. 그런 게 어떨 때 이제 나오냐면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광역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대구, 뭐 전북,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남, 뭐 제주, 뭐 세종, 그 다음에 뭐 충청북도,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라는 예를 들어봅시다. 충청북도 교육감상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금상이 이렇게 승인이 돼 있어요. 현재요. 돼 있는데 그러면 충청북도 지역에서 참여하는 청소년들만 가지고 이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림 분야든지 뭐 편집 분야든지 그 중에서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한 명씩 시상을 하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뭐 최고 대상 이제 대상을 받겠죠. 대상을 받고 그 밑에 이제 초, 중, 고등부 이렇게 금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뭐 중등부가 뭐 작품성이 금상을 수상할 만한 작품성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금상을 시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만약에 고등부가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력으로 봐서 뭐 참여 경쟁력도 그렇고 작품성도 그러는데 그렇다면 또 거기도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더라도 반드시 그 격에 맞는 저희가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참여를 반드시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참여를 하죠. 고루고루 이렇게 시상을 그렇다면 이제 뭐 충청북도 연맹에서 이제 뭐 대상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최고 대상도 받을 수 있고 종합 대상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상, 초, 중, 고등부는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은, 동, 금상, 동상, 은상 입선자 그 중에서 다 이제 다 구분해서 이렇게 또 이제 가려지게 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어느 뭐 교육청에서 다 승인이 나 있는데 만약 이 대회를 잘 모르고 참여를 안 했다. 그럼 그 시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참여하는 그 인원에게 이렇게 그 다른 지역의 그 교육감상을 시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장관상이나 이런 상은 상관이 없죠. 그죠? 그건 전체를 놓고 보는 거니까. 대상상은 전체를 놓고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지역별 있잖아요. 교육감상은 저희가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각 분야별로 많은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15개 광역시도 교육청 아까 제가 호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광역교육청이 그렇게 다 승인이 되고요. 서울만 초등부, 중등부 금상으로 되고 나머지 14개 광역교육청은 초등, 중등, 고등부 다 금상에 교육감상을 시상하게 됐습니다. 2개 교육청이 승인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 자체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승인서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자체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는 다른 그 격에 맞는 그 지역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 대회를 참가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격에 맞는 다른 기관장 상을 저희가 수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사 교육청이 후원 기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계획을 본 그런 청소년들이 꼭 참가를 하면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시상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어느 시간에 저희 연맹이 왜 설립이 되었는지 또 왜 설립이 되었으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그동안 무슨 사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차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나름대로 이제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공개를 할 겁니다. 뭐 옛날 것도 있고 물론 자료가 없는 것도 많이 있죠. 옛날에 초창기 때는 자료가 많이
옛날에는 영상도 좀 부족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자유가 풍부하지 않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다만 편지 쓰기 전국 때는 1회 때부터 몇 년 전까지 입상장 모음집이 그대로 지금 다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것도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뭐 올해는 아마 이제 좀 코로나 이런 부분이 좀 소재가 좀 될 수도 있겠죠, 내용상에. 그럼 과거에 뭐 사스 때는 뭐 우리 김치가 최고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해에 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또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자유입니다.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시고 어떤 학생 이제 후담입니다만 어떤 청소년은 이제 수상을 하러 와서 수상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편지 쓰기 학교에서 이제 예선대회라는데 그 편지 쓰기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A4 용지를 넣고 있잖아요. 편지지를 넣고 한 20번 썼다 버리고 20번 뭐 썼다 버려서 한 20번 했다고 그래. 20번.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또 이렇게 상위권 입상자가 나오는 반면에 또 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편지를 안 쓰고 있잖아요. 워드로 이거는 뭐 비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워드로 일정 부분을 집에서 연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14포인트 이상으로 해가지고 한 2면을 작성을 해서 잘 이렇게 해서 잘 머리 인식하고 있다가 대회가 있을 때 있잖아요. 대회가 있을 때 가서 그 대회 하여튼 자필로만 그 대회에서 현장에서 보는 대로 쓰면 됩니다. 자필로 현장에서 보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또 어떤 걸 보냐면요. 이게 청소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쓰는 글 내용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요. 물론 학교에서나 기관의 단체 추천이 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많이 봅니다. 저희가 이제 종합대전에는 100일장 말고 또 이제 곧바로 이제 또 얼마 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종합대전을 또 하게 됩니다. 통일문화예술교육 종합대전은 또 사업인데 거기는 6개 분야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기획문 쓰기, 만화 그리기, 동시 짓기, 뭐 통일 노래, 뭐 붓글씨, 뭐 하여튼 등등 해서 한 6개 분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또 나름대로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아무리 수준이 높다더라도 이렇게 차원 높은 거를 하기 쉽지 않다. 이런 거를 나름대로 다 발견을 해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이 백일장대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림의 마지막에 색 있잖아요. 색 표현 이런 것도 봐요. 그 다음에 태극기를 그릴 때 주로 뭐 남북의 남한의 태극기, 물론 통일을 염원하다 보니까 남한의 태극기, 북한의 인공기를 그리기도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뭐 가능합니다. 동시에 그리는 거 있잖아요. 동시에 뭐 왼쪽에는 태극기를 그려놓고 우측에는 이제 인공기를 그려놓고 이렇게 현재 이렇게 분단돼 있는데 서로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맞아요. 청소년들이 그런 간절한 그런 꿈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통일 시대를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나름대로 태극기도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냥 틀게 그리면 그것도 아무리 작품성이 좋아도 탈락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저희 대회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저희는 이 작품 내용을 가지고 최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절차와 요건 이걸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작품 내용을 본다. 또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위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시간에 쫓겨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바라고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또 우리 고생이 많으신 우리 지도교사님 또 지도기관 하여튼 여러 가지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체를 설립을 해놓고 물론 제가 오랫동안 지금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이제 이 대회가 완전히 정착되고 이 사업이 완전히 정착됐을 때는 저도 이제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서 여러분들을 후원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도 남북 청소년들이 왕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현을 저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북한
청소년들이 기차 타고 남한으로 수학여행을 오면서 이게 서로 교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단체의 설립 목적과 같이, 물론 나중에 다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날을 반드시 실현한 다음에 제가 일선으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제가 지금도 비록 큰 수술을 받고 힘든 시기지만 의지를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요. 저의 현재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요. 현재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은 제가 긍정적인 사고로 평생을 살았으며, 또 여러분들의 어떤 청소년들과 우리 지도자, 후원자, 또 여러분들께서 또 정부, 각계 모든 분들이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큰 힘을 빌어 제가 제2의 인생을 좀 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제가 반드시 남북 청소년 교류를 실현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이 세계관을 함양을 하고 미래 통일 세대를 육성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단체가 된 다음에 제가 일선으로 물러날 것을 다짐하면서